지금 세계 경제가 역대 최대 뭐 부채 비율을 좀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 하필이면 또 이 와중에 코로나19가 우리 경제뿐만이 아니고 뭐 글로벌 시장에 좀 치명타를 입히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금 국내외 경제 그리고 또 산업 동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사실 뭐 다 어렵죠. 네. 작년에 아마 뭐 코로나19가 언제 정확하게 뭐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중국의 우한을 봉쇄하기 시작한 게 이제 1월 중순 네. 지나면 1월 한 20일경이 될 네. 거고, 그 이후부터 이제 전 세계로 이제 가게 됐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세계적 대유행으로 갈 줄 몰랐습니다. 네. 몰랐는데 결국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이제 방역이기 때문에 예. 사람 간의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니까 사람 간의 접촉을 없애야 되니까 네. 경제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셧다운이 되니까 소비나 뭐 생산이나 이런 게 생산 활동을 하러 출근도 못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뭔가를 내가 소비 활동을 하러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네.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경제를 보면은 뭐 상당한 정도로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3월 한 중순부터 시작해서는 미국, EU 뭐 점점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졌는데, 그 중간에 이제 저희들이 있는 거죠. 네. 저희들은 2월 말 정도부터 1월 정도부터 해서 뭐 이렇게 조금 일상생활에 좀 위축을 가져왔지만은 한 2월 말부터는 뭐 본격적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아직도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월 말부터 이제 우리가 4월 말까지 한 2달 정도 되는데, 한 2달 동안 상당히 어려웠죠. 지금도 어려운 상태고, 거기다가 이제 세계적 대유행으로 갔으니까 네.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제일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업종은 우선 사람 간 이동이라든지 대면을 해서 하는 뭐 이런 활동들에 의해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있는 부분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우선 제일 작게는 음식, 숙박, 여행 뭐 네. 이런 부분들. 네. 그다음에 동시에 항공, 네. 국제 여행하고 관련된 면세 전문 이 관련 산업들, 이런 산업들이 직접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한 업종에서 피해를 좀 보고 있는데, 자, 업종별로 좀 지원해야 될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좀 어떤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지원이라고 하는 게 참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핀셋 지원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네.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게 된 건 현재 이 코로나19는 종식 선언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세계적 대유행으로 갔거든요. 네. 근데 그것과 함께 이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부 지역에서만 발발하고 유행을 했으면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도 네.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전염이 안 되도록 하고 거기서 다른 데로 못 나가도록 하면 네. 이게 뭐 종식 선언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종식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했거든요. 네. 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스도 중국 남부 지역하고 홍콩, 싱가포르 이쪽 광동성 지역 일부에서만 유행을 했기 때문에 예. 종식 선언이 가능한데, 이거는 대유행으로 갔는 데다가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데다가 팬데믹으로 갔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종식 선언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네. 언제 끝날지를 잘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방역이 우선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네네.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방역이 제일 우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방역을 우선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집에서 안 나와야 되고 사람을 못 만나야 되고, 결과적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네. 방역이 우선이니까 단기적으로는. 네네. 그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그 기간에는 예. 제일 중요한 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인해서 뭔가 생산력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생산력을 유지하고 네. 고용도 유지하고 생계도 유지하고 네.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네.
그런 업종에다가 집중적으로 일단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저희들 이 정부에서도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하고 네. 신규 확진자가 50명 밑으로 내려간다는 네. 그때부터는 우리가 생활 방역 체제로 가자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 50명이냐 하는 것은 네. 신규 확진자가 일정 수 이하로 돼야만 네. 감염원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료 자원으로. 네. 동시에 감염자 수가 적어야만 현재 의료 자원으로 이 의료 체계가 보호가 됩니다. 유지가 됩니다. 네. 감당을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가는 경우에는 방역과 함께 이 일상생활을 같이 병행하는 그게 이제 소위 생활 방역 체제로 들어가는 네. 거예요. 물론 일상생활을 뭐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게 예전에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로 가는 건 아닙니다. 왜? 방역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정한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네. 해야 되니까요. 네. 그 단계가 이제 만약에 들어간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긴급한 대책으로 생산력을 유지해왔고 고용을 유지했고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네. 그게 이제 살아나도록 내수 그 소비를 진작시켜주고 네.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재정 확대 정책을 써야 되겠죠.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는 지금 뭐 미국 시장이나 EU 시장이나 이쪽이 전부 다 뭐 셧다운이 돼 있으니까 수출길이 막혀 있습니다. 네. 수출길이 막혀 있으니까 수출을 주로 하던 기업들은 시장에 물건을 못 팔죠. 네. 물건을 단기간 한 2, 3개월 못 팔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출이 뭐 한 2, 3개월 만에 단기적으로 한 50%씩 이렇게 줄면은 어떤 회사도 못 견디죠. 네.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해가지고 네. 이거를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단기적으로 그러면 판매가 잘 안 돼가지고 수입이 없고 수입이 없으면 이제 부도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흑자도산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거를 막아가지고 일단 그거를 통해서 딱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가 그 다음에 미국이나 EU나 이 세계 시장이 좀 열릴 때 네. 우리가 바로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중장기적으로는. 예. 예. 말씀을 들을수록 뭐 근본적인 해법은 빨리 치료제가 특히 뭐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더할 나위 없겠네요. 그 지금 뭐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일단 진단 키트로 그렇죠. 한번 일단 좀 앞서가고 있잖아요. 앞서가고 있는데 네. 치료제나 백신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의 어떤 그 브랜드 네임이 그렇죠.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예.